이렇게 춤추고 공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했던 유동열사 추모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5.18을 기억한다는 것, 5.18을 말한다는 것 무척 힘이 든 작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발언하에 달라는 학과장님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했는데 그 압력이 거세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3년이 지났죠. 43년이 지난 시간 동안 흘러왔던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소환할 수 있을까? 그 사이의 간극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5.18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이라도 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지났던 5.18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우리 한신에서 신학하면서 했던 5.18 추모제에 대한 기억들, 망월동에 가서 있었던 일들, 보았던 일들, 또 그때의 친구들, 사람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년 전부터 5.18이 즈음이 되면 저 나름대로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설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강이라는 소설가 혹시 아시나요? 한강 소설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입니다. 5.18 문학에 있어서 가장 금자탑을 이룬 소설이고 21세기 한국 문학이 달성한 성과 중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6명의 5.18을 경험한 사람들, 5.18 때 죽은 사람들, 5.18 때 살았으나 더 이상 살지 못해 죽은 사람들, 5.18을 거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인공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5월 17일, 18일 지나면서 5.18은 5월 17일 날 시작돼서 5월 27일 날 끝이 납니다. 열흘 동안. 5월 27일 새벽 2시에 도청에 있었던 200명의 시민군들을 대한민국 국군이 죽이면서 끝이 나죠. 5월 17일, 18일 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그날은 뭐냐 하면 계엄군들과 시민군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이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오후 1시에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계엄군들이 그 국민들,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이 소설 속에서 그 1시 직전에 주인공이 했던 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지수 학부님께서 잠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위에 한번 화면이 뜨시면은 비춰주시면 감았겠습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흘리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5.18입니다, 여러분. 5.18이 무슨 날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5.18은 우리들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80년 5월에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양심입니다. 도청의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들, 유동훈 선배, 유동훈 열사가 도청의 그 마지막 밤, 5월 27일 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제 영영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으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압을 받을 것입니다. 고초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훈 열사는 도청을 지키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온 그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사수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청에서 그 밤을 지키면서 죽어갔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동훈 열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주의 정신이고 광주의 신앙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정신과 광주의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신앙과 정신은 인간 고귀한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이 저마다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하며 그것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분연히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의 정신이고 광주의 신앙입니다. 혹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현실을 모르는 낭만주의, 소영웅주의, 비현실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놀랍게도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며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왔고 꼭 그만큼만 발전해 왔습니다. 암흑과 같은 중세 미래를 향해 꿈을 꾸었던 사람들에 의해 근대가 시작되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비현실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어리석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골리앗을 향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남았던 그 현실감 없었던 어린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무직하게 몰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으로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고 광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5.18 광주의 정신과 신앙을 기억하고 지켜내면서 한시는 그리고 기장은 우리 사회에서 등불과도 같은 화살촉과 같은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병무가 그랬고 장준하가 그랬고 김재중이 그랬고 문익환이 그랬고 유동훈이 그랬습니다. 그 밖에 너무나 많은 한신인들이 광주를 기억하면서 광주의 양심을 지키면서 광주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5.18 이후의 시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넘겨받을 차례입니다. 역사 앞에서 한신이, 기장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5.18 43주기 추모 문화제를 통해서 광주의 정신과 광주의 신앙을 회상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